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년 임단협 2차 본교섭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는 양측 간사간 협의에 의해서 사측간사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교섭은 양측 위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노사 대표위원 인사말씀, 임단협 경과 보고 후 핵심 안건 논의, 그리고 노사 대표님의 마무리 말씀 후 폐회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노사 대표위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측 대표위원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2차 본교섭을 갖게 돼서 반갑습니다. 2차 교섭을 하고서 여러 가지 실무 논의를 아주 충실히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2차 본교섭을 통해서 또 그동안에 실무에서 논의됐던 것 중에서 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남은 것들은 또 진짜 4차 본교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만합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또 본교섭을 갖고 그동안에 논의됐던 걸 한번 확인해보는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벌써 9월이 된 것 같아요. 다음 주면 또 추석 연휴고요. 그래서 요즘 그 추석절에는 좀 직원들이 선물 좀 받았으면 이런 게 있고, 회사가 추석절을 안 줘서 제가 이번 오늘 좀 보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보여드리고. 그런데 저쪽도 그냥 뭐 반발이 엄청 심하네. 추석절 뭐 벌려고 뭐 이런 거 해서 나도 좀 당황을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사측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사측 대표님과 또는 여러 동료들이 나와셨는데, 참 지금까지 뭐 고용시 연습이라든지 또 발전사고 또 정전사고 이런 것들이 많았죠. 배 대표는 사고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고로 이렇게 좀 우리 사측 위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저기 이런 걸 또 대안을 제시하고 노력하고 해결하느라고. 그래서 조합원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 또 발전사고가 화두가 돼서 여러 가지 공사 경영진들이 전문직, 시위에 이러면서 번역을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아마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실무교섭을 이렇게 오랫동안 사장님 대표해서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논의가 상당히 진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2차 본교섭 정식 임해줬으면 좋겠고요. 쟁점사항이 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의견을 합치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항상 상생과 협력, 소통 이런 걸 통해서 좀 뭔가를 공사와 함께 해보자 이런 주의였죠. 근데 이제 공사노조의 이런 행태를 보면 항상 과거의 대결과 이제 대립 이게 실제로 바뀌지 않고 있어요. 참 똑같은 과거 방법으로 똑같이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뭐 쟁의에 들어가면 물론 노사 상생 점수가 상당히 크죠. 내년 행자부 평가에 파업이 들어갈 때는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올해도 뭐 다학급을 받았지만 저는 제가 이제 화물노총 공공 쪽에 이제 지방공개위원장인데 행자부도 많이 났지만 시민자도 많이 만났지만 또 공사도 많이 어렵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지적한 것이 노사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또 촬영 그것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항상 그러냐. 또 지금 스타워를 하면 이제 내년에 이제 또 노사 상승 좀 있겠죠. 또 이번에 이런 분위기가 서울시 시민의 여론을 안 좋게 악영향을 보고 하면 이번 페널티 올해 성과급의 페널티도 서울시가 강하게 제어할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제가 서울시 관계자들을 만나서 사정을 해서 좀 어느 정도 페널티는 이제 좀 이제 하지 마라. 작년에 188을 받았고 예전에는 191%를 받았죠. 그래서 올해도 저도 사정을 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대립적인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나 노사나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이걸 우리를 위해서 불이익을 받을까 이렇게 한 번 정도 생각해보면 충분히 우리가 노사관계에서는 공정노사관계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통합노조가 뭐 어쨌든 공개에서 임하면서 상대노조에게 뭐 이렇게 뭐 성격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노조와 공사가 잘하면 상대노조가 반성과 성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저도 공사 공동체를 위해 최대한 공사노조를 설득해서 또 소통해서 한번 실마를 쳤는데 오늘부터 노력해보겠습니다. 과거 구역사고라든지 요즘 또 계속 탈수성 고용계획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시민들이 우리 공사를 보는 눈총이 특히 따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실질적인 임직원들이 권익을 어떻게 하면 같이 고민해서 이걸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쟁취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노조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8% 임금 인상도 이제 뭐 공사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또 진급자들, 또 대우수당 이런 것이 이미 지급되어 있고 전체적인 직원들의 임금 인상은 지금 소진된 상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태죠. 그런데도 선거업까지도 지금 서울시가 사실상 또 이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또 페널티를 지금 상당히 좀 어떻게 이렇게 통화해보면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이게 잘 해결돼야 되는데 또 임금 피크제는 이제 기재부에 10월달에 용역이 어쨌든 나옵니다. 우리가 뭐 고함을 치고 뻥간다고 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합원들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런 임금 피크제 문제도 제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공사가 이런 문제도 공사 똑같이 사장님도 지방 평가원 그 실문조사에서 사장님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75%가 사용자들이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남았는데 이 기재부 어떻게든 내년에 우리는 기재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최대한 임금 피크제가 폐지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하고 또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화요지급 처우에서 문제, 장기운속 문제, 고용세습 논란 관련해서 이런 인터뷰, 그래서 고발 처에서 처해 문제, 이런 또 관세회담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현안으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이런 협의를 이런 것을 맞춰서 노사가 정말 특별히 들 수 있고 또 저 노조에게도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잘 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지혜를 상임위 측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차 공동체부 노사가 진행되었던 임단협 실무교섭 경과를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년 임단협은 지난 6월 19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5차례의 실무교섭과 2차례의 단체 협약 실무자 회의를 포함해서 총 8회의 교섭을 통해 양측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향후 좀 더 밀도 있는 교섭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경과보를 마치고 임단협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하신 노동조합 안건 중에서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공사 입장을 말씀드리고 감사한 만큼 사무처장 조동입니다. 작년에 이제 임단협을 해야 하는데 임금은 매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조합 요구안을 3.6%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교섭이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대조건,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 지침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임금 요구안을 저희가 수정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저희들이 기존부터 알고 있다시피 이쯤 되면은 아마 2.8%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삭히고 푸시고 하면 거의 많은 부분들이 소진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의 주장은 1.8%로 온전하게 인상시켜주는 건데 현재 자녀 재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미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인상 재원 자체가 전년도 대비 1.8%라서 저희들 만건자, 승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약 지금 할 수 있는 돈이
금액이 143억 안팎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종 그 수당들, 그다음에 비용들 다 제하고 나면 현재쯤 다소의 뭐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약 한 12, 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2, 3억 남았다는 거죠. 그런 물경 지금 120억 이상이 다 소진이 됐는데 여기에서 작년에도 문제가 됐다. 행안부에서 그나마 이제 조정을 받았다면 인피제 부족분이 분명히 발생했을 텐데 그 재원은 어느 정도 사업입니까? 예, 인피제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만건자 승진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약 한 43억 정도. 휴일근무 수당은 어느 정도? 휴일근무 수당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8월이기 때문에 이제 9월, 5월 초지만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올해 이제 6월 이후에 휴일근무 수당이 좀 획기적으로 줄긴 했습니다. 그런 추세까지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약 16억 6,600 정도 초과라는 거예요. 전년 대비, 예.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총 저희들이 약 117억에서 8억 정도 될 것으로 보죠. 제가 알기로 휴일근무 수당으로 잡히는 예산이 한 6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60억 잡힌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전년도에 저희들이 그 사용한 게 약 한 99억. 99억. 예, 약 99억. 17년도에 약 70억 정도였는데 전년도에 99억이고 올해 저희들이 약 한 118억. 시간도 지금 1월달부터 6월까지 좀 과다하게 월당 10억 이상 소진이 되어 있고 6월 이후에 이제 우리 신임 사무부부장 오셔가지고 휴일 수당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8월 달이면 이제 7월 달 거거든요. 그게 약 한 7, 8억 정도. 제가 그 알기로는요, 119억씩 이렇게 갔을 때는 정상적으로 편성된 예산보다는 한 5, 60억씩을 전체 인건비 재원에서 그쪽으로 갖다 써야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그 말씀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전히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거에다가 인피제 아까 34억 하면 이거 아침 될만 해도 거의 지금 적지 않은 돈이에요. 이게 불가피하게 금년에 발생된 일이면 어쩌다 그렇게 됐겠다. 공동체를 위해서 올해 한 해 고생하고 내년부터 잘해보자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20년 이런 거를 반복해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아무런 회사에 대책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를 움직이고 있는, 세 가지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첫째는 임금 피커제 재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가 좀 우리 저 인상 재원으로 사용을 해보고자 가장 좋은 부분은 뭐 무조건 43억에 대해서 인상 재원으로 100% 쓰면 좋은데 일단 이건 기대를 해보고요. 그나마 아쉬운 대로 그 작년 예년 수준으로 해서 우리가 간조정 받으면 약 한 13억을 뭐 행자부하고 협의를 잘 거치면 13억 정도는 인상 재원으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휴일 수당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 끝에 지금 사무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세 번째로는 각종 수당 중에서 남은 얼마라도 저희들이 이삭주기를 해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좀 찾고 또 모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좌우간 저희 입장에서는요, 이게 그 온전하게 저희는 가능하면은 특히 임금 협상을 빨리 끝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는 뭐 이렇게 그 소수 노조가 임금 협상을 체결했을 때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는 많은 우려점을 얘기하는데 그건 충분히 저희가 합의를 하면 나름의 법적 근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확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충분히
합의한 내용은 당연히 존중받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관리 부분이 어느 순간인가 저희 조합에서 느끼기에는 회사가 하도 많은 곳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좀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금 이런 인상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그 인피제 재원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가 뒤에 나옵니다만 인피제 폐지가 가장 원한인데 안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건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 또 제가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좀 멈춘지 갑자기 기분이 빠지는데요. 그 효율수당의 정확한 그 개념이 뭔가요? 예. 저희들 뭐 휴일수당 문자 그대로 근무일 아닌 휴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미처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휴일수당이 다소 좀 늘어난 부분도 저희들이 그 작년도 3월 1일부터 이제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예전에 그 저희들 휴일수당 같은 경우는 1.5배였는데요. 이제 작년도 3월 1일부터는 이제 8시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런 요인으로 휴일수당을 좀 늘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역을 제가 뭐 역에서 근무하니까 기준으로 하면은 역은 어떤 그 휴일날 나와서 근무하는 일이 없고 또한 어떠한 그 초과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대체 휴무라도 휴무를 주거든요. 대체 휴일 수당은 누가 언제 어떻게 왜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 공사는 이제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 휴식을 우선 합니다. 하는데 종에 따라서 직렬에 따라서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운전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사무 분야에 대해서는 휴일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죠. 어떠한 경우죠? 승무공장입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 윤수장께서 일부 설명을 했지만 승무원의 근무는 그 특성상 우리가 이 근무 인원에 따라서 해야 되는 업무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열차 운행은 사전에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서 100% 이제 운행을 해내야 되는 게 이제 승무분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이 이제 부족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열차 운행을 줄일 수는 없고 열차 운행은 100% 수행을 해야 되고 또 하루하루 근무해야 되는 부여된 근무량 이상을 추가로 승무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확보된 예비 인력이 있을 경우는 예비 인력이 승차를 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이유는 휴무자를 근무에 투입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궁금해하셨던 것처럼 타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체 휴식 부여라는 것은 또 대체 휴식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또한 또 유고가 유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체 휴식을 부여로 할 경우에 또 다른 누군가가 휴일에 나와서 근무해야 되는 그런 상황하고 물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휴일 근무 사항이 그런 사유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유고가 계획된 스케줄에 의해서 휴일인 경우는 휴일을 부여하고 근무일인 경우는 근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 유고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유고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그때 대신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예비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휴일 근무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휴무라는 게 이제 계획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일단 그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일반적으로 타 직종들 같은 경우는 휴무자가 발생이 되거나 인원이 부족하거나 하게 되면 업무량을 변동시킬 수도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업무량을 분담을 한다거나.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라서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꼭 100%를 수행해야 되나요? 100%라는 것은 우리가 승무원이 수행한 업무라는 것은 열차 운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차 운행은 우리 시민에게 약속한 어떤 그 운행 간격, 운행 구간별, 그 수송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일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열차 운행을 줄여서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일종의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라든가 아니면 기타 어떤 부득이한 상황에서 열차가 빠지는 경우가 전혀 없나요? 운행 중에 그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어떤 뭐 고장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는 물론 이제 100% 운행이 되지 못하죠. 그것은 운행 중에 발생되는 응급 상황에 의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열차 운행 자체를 줄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글쎄요, 그건 저하고 약간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왜 저는 지금 한 번도 아직까지 제 임금을 승무 휴일상으로 주도록 동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 임금이 거기에 투입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무 사업은 100% 진행이 되어야 된다. 기타 사고라든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계획되어지지 않고 예비율의 부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한 사고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다른 직종이 대체 의무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다른 직종은 그것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서 부여가 되나요? 실질적으로 대체 의무를 부여하고 그리고 이후에 휴무 조정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을 줄일 수는 없나요? 이따가 사전에 제가 양해를 요청드리고 했을 때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질문에 이따가 제가 답변 드릴 때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씀 답변 직전에 드리고 싶은 게 그래요. 기관사가 쉬는 날 나와서 일을 하면 기관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다 마찬가지죠. 임금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러한 임금이 왜 그러한 인건비에서 지급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돼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계속 이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대체근무수당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셨는데요. 그것이 예비율의 부족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유보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일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대체근무수당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승무분야는 6월 이후로 비상 수준에 준하는 긴급한 인력 운영 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 가능한 인원을 최대한 투입을 해서 대체 근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상당 부분 그게 이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추가적인 노력이 또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일환이 이제 승무원의 운전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 승무원의 평균 운전 시간을 좀 상향 조정하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의 이제 승무 시간에 대해서는 운전 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145선의 경우에 노사 합의에 그 부분이 규정돼 있고 585선의 경우에 취업 규칙에 정해지는 기준이 있는데, 이전에 어떤 열차 운행이 개정되거나 하면서 부분 낮아지면서 현재는 그 기준 시간이 4.7시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4.7시간 기준, 그러니까 노사 합의와 취업 규칙에 근거한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실동 투입에 대한 인력의 감소에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예비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결국에는 이게 승무원에게는 휴일에는 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휴가가 발생될 때 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향상될 것이고, 또 결과물로서는 대체 근무상이 감소되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합에서도 문제 제기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걸 해소하기 위한 일환의 노력이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무 본부장님 말씀 고맙고요. 핵심은 다 아시네요. 거기에 말씀하신 내리 여기 대체 근무가 실승 4시간 42분 했는데 합의는 2000년 3월 25일 날 하신 줄 아시죠? 네, 2000년 3월 25일 날 2000년 3월 25일이면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이 서울지하철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어서 이 합의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한 19년 동안 안 지키셨다는 거죠. 그 말은 좀 다른. 그러니까 자관 예. 뭐 의도적이든 아니든 지키지 못해. 안 지켰다라는 말은 좀 표현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보다 좀 하향되게 시간이 책정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단은 다 맞아요. 이 중에 제일 핵심은 예비율의 부족입니다. 이거를 손 못 대고 아래 거를 계속 움직이려고 그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이 문제의 근본 치유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 것이 가장 코어인데 코어는 공사 마음대로 좀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서울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우리 조합에서 엊그제 오직했으면 천공 29명 감안한 거 합의했기 때문에 동의한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 내더라도 그거 부분별로 다 잘라서 하면서 실무합의 거의 지금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같은 직장 안에 있으면서 서로를 책망하고 그래야 될까? 저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나와서 일하는 승무원들은 죄가 없어요. 나와서 일하기 때문에 하는 죄밖에 없는데 왜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금 답변을 회사가 바로 못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또 다음 그 실무요섭도 있고 그래서 본교섭 때 다시 실무에서 최종적으로 더 합의될 수 있도록 접근을 했으면 하고 다음번에 그 현업 조책임자 직책수당 신설을 조합해서 10만 원 신설을 드리겠습니다. 근자의 V역 사고 그 판결이 났었잖아요. 거기에 현업의 이제 대표적인 조책임자를 할 수 있는 여기로 가면 부역장 벌금 500만 원을 맞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재향관이 부역장이라고 해가지고 재향관한테 뭘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금전적으로 전혀 없는데 F업계 어떻게 부역장 달고 있다가 벌금을 500만 원씩이나 저렇게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가 사업까지 통정원으로 관리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뭐 성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력 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자존심 사기진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사는 완전히 방치하고 있어요. 여기에나 기술, 현업, 차량, 밤에 가면 야간에 그 조책임자라는 분들이 몇십 명씩 그 다음에 역사 같은 경우 그 큰 역사를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서 그 근무를 합니다. 밤에 일어난 모든 책임은 그분이 다 집니다. 이 공동체는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고 이게 지금 2007년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우가 없어졌기 때문에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는데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자, 상급 이상 지금 직책 수행비 받습니다. 직책 수행비 역사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0몇 년이 흘러갔지만은 자, 상급이라는 이유로 직책 수행비 받아 물론 나름의 직책을 수행하잖아요. 4급은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그 공사의 준비가 없는지 저는 다른 거는 차치하고라도 이거는 회사에서 특히 우리 경영진들이 우선적으로 그게 인건비가 안 되면 아예 회사 어떤 경비라도 해서 바꾸십시오. 경비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회사의 진솔한 입장과 이것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라도 하겠다는 건지 그걸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업처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 사측에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조합의 조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바 일단 현업 조책임자를 영무 기술 또 145선 차량 분야만 국한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한번 산정을 해보니 그 인원이 대략 1,800명에서 1,900명 정도 사이인데요. 월 10만원 직업을 감안했을 때는 소요 예산이 약 한 23억이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어차피 이 돈도 지금 총 인건비 내에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오죽했으면 이제 사무처님께서 인건비가 아닌 경비성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측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계속 우리 직장 내에 여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디 몸도 그러잖아요. 어디 한 군데 아프면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듯이 인피제 하나가 딱 들어오니까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승무의 초과근무수당이 더 저렇게 늘어나는 이유도 인피제가 나름의 역할을 했을 거고 현장에 보니까 말년 퇴직에 임박해 있는 조합원들, 직원들 또 어떻게 보면 직장으로부터 약간 좀 따돌림 당하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인피제고 인력은 인력대로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그래서 조합은 당연히 인피제 폐지를 요구를 하고 인피제로 이미 들어와 있는 인원 저희가 서울시하고 했던 738명 조정을 하면 이 부분은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조합도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가 하고 있는 노력 중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공사에서도 이 규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일단 공사 단독으로 결정하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행안부 연구 용역 결과를 좀 지켜보고 있는데 공사에서는 일단 저희 해당 부서에서 행안부 출장 등을 통해서 계속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추석 전후해서 예전에 서울 모델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서 노사정이 행안부에 또 기재부 쪽으로 공동 건의하는 방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도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피제 노사 합의로 폐지하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뭔가요? 일단 조합에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행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조직 인사관리 지표의 인건 평가제 운영 적정성 위반 여부가 있어요. 거기서 바로 평가가 돼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우리 조정이랑 같은 생각은 늘 하는데 노사하기로 인피제 폐지를 하고서 평가를 꼴찌를 받을 때 불이익하고 그러면 이제 인피제가 노사합의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임금에 대한 보존 문제 어떤 게 더 소대가 적은지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거 아닙니다. 이제 결국은 현재 인피제를 지금부터 안 하겠다 이랬을 때 이후에 인피제로 인한 추가 채용을 안 하는 거에 대한 임금을 잠시는 강화할 수 있지만 기존의 인피제를 채용했던 부분에 대한 정원으로 산정하는 게 해결 안 되면 이게 인피제 안 하겠다고 위원장님과 사인해서 해서 꼴찌 받고 그 다음에 그 부분 보존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게 손해가 크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앞에 부분에 대한 인피제로 정원으로 지금 우리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해결되면 이후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저는 전에도 여러 번 밝힌 것처럼 인피제에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피해가 적은지 생각을 해서 방안이 나오면 같이 하면 그쪽으로 우리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손해가 가장 적은 쪽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장기 결혼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촉탁직을 채용하는 부분들이 의견을 나눴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인피제나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인원의 장기 결혼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거기서 승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역은 특히 이제 1458 이렇게 운행하는 과정에 있다 보면 58 같은 경우에는 2인 근무역에 인피 대상자 1명하고 직원 1명하고 딱 둘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계속 인피휴가를 쓰다 보니 이 직원은 늘 거의 항상 주간에 혼자 근무하게 되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초가집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다른 어떤 해결 방안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인원도 어차피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간제를 한 120여 명 사용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 각 분야의 뭐 임금 피크 대상자라든가 공로연수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제를 활용치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일단 예산도 부족하고요. 저희가 지금 기간제 사용하는 것은 그 전환직들 전환하고 정원 못 채운 그 인원에 대해서만 현재 지금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건 지금 계속 노사간의 일정의 문제되고 있는 것이 승진입니다. 승진. 특히 4급 이하의 승진인데 저희가 2017년 5월 31일 날 군사가 통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도입된 제도가 근속승진해갖고 5, 6, 7, 18년이면 이제 4급이 된다. 그런데 지금도 23년, 4년에도 여전히 5급인 직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면은 2006년도에 입사한 그 우리 메트로 쪽 또 58쪽에 입사한 직원들이 자동으로 4급이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90년대 들어와서 아직도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지금 현재 공사가 내놓은 스케줄대로 가면 2023년에 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간을 당겨서 이런 부분이 최소한 2021년 내년 내후년까지는 좀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승진 추정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 만만치 않잖아요. 그 추정 회사 나온 자료입니다만 45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결국 우리가 승진 이코르 품앗이라고 그러잖아요. 품앗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주십시오. 예, 장기 근속자 승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18년 9월 때 그 노사 특별 합의 및 그 이후에 노사 실무 논의를 통해서 그 직원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현재 지금 승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합 요구사항은 2021년 상반기까지 전원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의 기존 스케줄에 의하더라도 2021년 7월 1일자는 상반기 중에 발표가 되므로 2021년 상반기까지 전체 예상 인원 중에 한 89% 인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이 스케줄을 좀 더 조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총액 인건비 잠식 문제라든가 직급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조직 내부의 갈등이 또 더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합의 요구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조직 간의 갈등이 어떤 거죠? 지금 말씀하신 총익인건비는 승진자들은 승진 인건비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승진을 못한 사람들은 총익인건비 내에서도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최선 아니면 차선을 취하는 머리가 빠질 때 연유가 되면 항암제를 치료하면 안 돼요. 그냥 암 그대로 놔두고 다른 처방을 해야 되는데 항암제를 투입해야 작기 때문에 그 투입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승진 인건비 우리 직원들이 지금 다 감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좀 논리를 대기는 조금 몽생한 것 같고, 자고간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좀 당겨서, 그리고 뒤쪽으로 90년대 후반 사건들이 그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잖아요. 94, 95, 96이 밀집되어 있고 뒤에 그 뒤쪽이 보면 IMF 존이어가지고 그렇게 인력들이 그 당시에 채용이 안 됐을 거예요.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상반기면 지금 전체 예상 인원은 89%가 해결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도 좀 당겨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말씀 추가드리면 승진 인건비에서 이제 그 인건비 부분 말씀하시면 그럼 먼저 승진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다 이제 잡아먹은 사람들인 거고요. 늦게 승진한 사람들은 그나마 늦게 승진해서 남들보다
잡아보면 기간도 짧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올해처럼 1.8%일 때나 이제 승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되지. 내년 아마 2.8%인가요? 그러게 되면 또 차지하는 비용에 대해서 비율은 또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늦게 가고 하는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총회 인건비를 딱 묶는 사이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인건비를 서로 나눠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지, 지금까지 남들 승진해서 월급을 다 받아왔던 사람들, 그런데 그나마 승진 못해서 늦게라도 좀 승진을 시켜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인건비를 잡아먹는다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이 총액 인건비 잠식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저희가 지금 만든 스케줄이 입사년도 그리고 5급 승진 일자 등에서 전체적으로 스케줄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임의의 순간에 뭐 지금 현재 6개월씩 잡아 있는 것을 1년 땡기면 그 사람들 사이 내부에서도 역진 현상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도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말해서 그 스케줄대로 지금 사측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간사간에 협의된 부분으로는 좀 여러 일정으로 멋진 일정으로 사측 일정으로 시간이 좀 짧아 핵심적으로 공교섭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그 조합에서 4가지를 했고요. 지금 뭐 본사 쪽에서도 좀 그 제기할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건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해 주시죠. 예, 회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공사에서는 공사 안건, 인단협 안건 여러 개 중에서 그래도 실무에서 어느 정도 공감이 노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들 감사 같은 데서 계속 지적받고 있는 게 그 자기개발휴가 6일의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조합에도 요구를 하지만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초과 근무수당 지급 절차를 이제 현재는 저희들이 당월에 지급함으로 해서 그 다음 달에 저희들 정산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좀 협조를 해주신다 그러면 당월 실적급을 2월에 급여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편의를 봐주십사 하는 것인데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조합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두 번째 거 법정수당 지급 시기를 현재 당월에 표준치로 나가고 후정산한 것을 당월에 그냥 정산하는 걸로 지급하자는 거죠. 당월 실적급을 산출해가지고 2월에 급여시에 지급을 하는 거고요. 당월 예, 승무가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월 실적급을 해도 2월이에요? 예, 2월 급여시에.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미리 계산을 잡아서 돈을 드리고 정산을 해서 다음 달에 가감을 하거든요. 지금도 당월 차월에 실제 금액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월에 이제 그 시간을 이제 추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다음 달에 이제 정산을 하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제 실제 했던 것을 보고 정산을 한다는 거죠. 그 절차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게 좀 나름 그 전부터 저희가 실무에서 많이 해왔었는데요. 자기개발휴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토론을 많이 했어요. 오늘 또 중앙집행위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게 관점에 따라서 연차는 어떻게 보면 휴가의 개념인데 우리는 이미 직장 최소 90%가 이건 그냥 임금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 자기개발휴가 6일 폐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장단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더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자의 그 연차가 너무 줄어든다. 신규자는 이제 최소한 15개부터 시작해서 6개 촉진하고 9개 정도 남아야 되는데 물경 12개를 촉진해버리면은 3개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쪽 의원님들 중에서 이 두 건, 아까 법정수당 지급 조건하고 자기개발 휴가 폐기권, 그래서 의견이 있으면
이상하게 제가 지금 계속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추가 근무 수당 지급 방법께서는 충분히 저희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고 검토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자기개발휴가의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휴가가 있나요? 우리 회사는 휴가가 없잖아요. 연중휴가 같은 일반 회사들 다 휴가 있지 않나요? 여름휴가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없잖아요. 우리 저 장기적 휴가만 하더라도 20일 아니 제가 있잖아요. 연간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고 그러면 여름휴가 뭐 받고 그러지 않나요? 민간 기업은 계절성을 타거나 이런 기업들은 비수기에 휴가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운행을 하고, 또 이제 민간 기업은 또 이제 공기업하고 좀 이제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그런데, 공사는 철저하게 이제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고 근로기준법에 이제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그 법상 인정된 휴가를 초과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그거는 이제 뭐 감사를 받으면 지적을 받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하고 비교하는 건 좀 한계가 있고, 다만 이제 자기개발 휴가를 저희가 이제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월차 범위 내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휴가는 공사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자기개발 휴가 6일도 있고, 또 이제 촉진연차 6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속 기간에 따라서 장기재직 휴가도 부여하고, 이런 걸 보면 상당히 휴일수는 많은 편이에요. 지금 현재요, 휴가를 총량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금액으로 따지는 사람들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휴가 6개가 또 줄어드는 거고, 지금 현재 또 자기개발 휴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탄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획에 의해서 올해 사용을 안 하고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 제가 필요해서 자기개발 휴가를 12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공사가 제한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연차 촉진을 만약 6개를 더 해서 그러면 휴가하는 6개에 대한 부분을 2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자기개발 휴가처럼? 만약에 이렇게 지금 자기개발 휴가를 폐지한 대신에 촉진 휴가가 온다면 다시 실무에서든가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해에 12개인데 작년엔가 그 12개를 3개 늘려주면서 서울시가 되게 선심을 써서 이제 15개로 하고 1년에 1개 늘려준다는데, 보통 처음에 12개 다 쓰지도 못하지만 사장이나 신입사원이나 휴가 개수가 똑같아요. 우리도 좀 늘려주세요. 다 쓰지도 못하니까. 아니, 장기 재직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휴가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이 못 내더라도 그 공사 안건에 대해서 한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짧지만 그래도 밀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다한 얘기는 저희들 또 실무를 통해서 어제 말씀을 나누시고요. 양측 대표위원님의 마무리 말씀이 잠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두에 양해를 요청드린다고 했는데 말씀 드릴 시간 주십시오. 네, 하십시오.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었는데 네. 아까 쪽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하면서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부분을 마저 좀 말씀드리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노측 대표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이제 운행 장애가 여러 차례 발생되면서 굉장히 심각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것이고요. 언론에서도 그 부분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휴먼 에러에 의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또 안전운행을 위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시기인데 이와 같은 시기에 이제 근무자가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고 사복을 착용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또 안전운행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근무자의 사복 착용은 추가적으로 운행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무 시에는
반드시 정복을 착용하고 정말로 책임감 있게 안전운행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승무원들이 업무에 임해줄 수 있기를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의제와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승무본부장 신승입니다. 승무본부장으로서 거듭되는 사고와 관련돼서 변명, 그 승무본부장이 말을 하면 그 변명 아닌 변명이 될까봐 최대한 그 이야기를 자제했었는데요. 그 노측 위원님들이나 우리 사측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대체수당, 그 대체수당 관련해서는 승무본부장으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재 그 14 승무원 같은 경우 아마 58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그 우리 교통공사 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아마 자기 사무실에 자기 의자 옆에 그 변기를 놓고 근무하는 부서는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2호선 같은 경우 한번 승차하게 되면 2바퀴를 연속 타고 있습니다. 거의 78번씩 3시간 정도를 연속 승무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배가 아프다든지 그 복통, 그 각종 그 혼란이 왔을 때 그 승무하는 그 기관사나 차장이 거기에서 사실 간이 변기를 꺼내놓고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 비인간적인 근무 그 환경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휴먼에러를 말씀하시는데 그 직무교육 관련돼서도 휴먼에러를 사실 방지하려면 직무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일정 부분 승무의 그 환경을 떠나서 그 교육 사실 3일짜리 있었던 그 직무교육도 승무원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런 교육들이 자꾸 온라인으로 없어지고 그 휴먼에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은 없어지고 또 승무원들에게 그 너무나 일방적으로 승무원들은 당연히 공사 사측에서 그 다이아가 빵꾸 났으니까 승무를 해달라고 해서 사실 탄 죄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여지껏 그 방치한 공사에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 대체수당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그 직원들 구성원들의 임금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비비로 편성되는 거 60억은 10년 전 아마 60억이 그대로 반영돼 있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의 기본급이 10년 전에 비하면 거의 배가 올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거는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고 오로지 승무원들의 그 돈을 타가는 그 부당한 그런 쪽으로만 그 포인트가 맞춰지다 보니까 사실 승무본부장으로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앞에 계신 우리 그 사측 본부장도 똑같은 심정을 그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 관련돼서는 제도적으로 그 정비를 하고 또 노측 저희들도 일방적으로 그 공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건 그 테이블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다시 한번 또 마련돼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하는 게 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사가 같이 공동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마무리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번 마무리 말씀은 노측 위원께서 어쨌든 뭐 마지막에 승무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승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뭐 승무본부가 뭐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에 따라서 상당히 이게 이제 그 조직 간의 분야를 좀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뭐 임금이 더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이런 거 갖고 우리 공동체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승무의 문제라기보다도 전체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상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해야 된다. 이래야만이 우리 이제 갈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그 교섭에 임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임금 인상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좀 공사가 성실히 잡히는 게 고맙고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좀 노력해서 다음에는 좀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중앙일보가 이제 사설을
잘못됐던 것 반론 보도를 실었습니다. 여기까지 공사가 중앙일보하고 신유한 인터넷 간 사설 등등의 이제 잘못됐던 것 지난 10월 달에 보도된 거 지금 이제 다 마무리했는데 이게 늦었죠. 근데 그만큼 작년에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을 또 우리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뭐 마무리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또 사건들이 또 생기고 아마 또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또 어떤 또 정치적인 이슈가 또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런 지점이 올 때 저희는 뭐 조합의 강력한 같이 좀 총력으로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 지킬 수 있는 같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오면 같이 좀 노력해 주십사 그 말씀드리고 제가 통합공사 이후에 안전에 대해서 이제 차량 고장도 뭐 반 이상 줄고 PSD는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고 순간적으로 많이 줄고 전기도 고장이 굉장히 줄고 신호도 줄고 한 가지 그 인적 오류가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개선이 되지 않은 걸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우리가 참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게 사람이 이렇게 그런 일이 안 되고 또 게다가 또 최근에 우연찮게 또 어떤 분야에 인적 오류가 집중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또 얼마 전에 시의회에서 시장님께서 공간에 와서 뭐 피켓팅하는 걸 가지고 뭐 대면을 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5시간 정도는 4.7시간 뭐 시간으로 따지면 12분 정도 늘어나는 스케줄입니다. 물론 뭐 경우에 따라 12분이 굉장히 크게도 되고 할 수 있지만 조금 이제 갸욱 부리는 모습 그 정도 우리가 뭐 노동 강도를 일부러 강하게 한 게 아니라 정해진 약속한 걸 한번 지키고 그러고도 그러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휴일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러고도 모자라도 1년은 정말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좀 늘려달라. 우리가 이제 할 것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 그 다음에 좀 이만큼은 늘려달라 해야 이게 순리인 것 같습니다. 야 그런 것들 안 하고 가서 늘려달라 하니까 계속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다행히 하남선 연장도 우리가 요구한 대로 219명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뭐 또 몇 가지 또 추가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그 원칙을 지키고 뭘 할 때 그 다음에 저쪽에다가 시에다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조합의 협조를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인단협 2차 본교섭을 마치겠습니다.